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 여성의 일탈 같지 않은 일탈을 소개해 볼게요. 인간의 욕구라는 게 참는다고 참아주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나를 미친 여자라고 할 수 있겠다. 희미하게 비추는 가로등 앞과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공중화장실, 이 두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사람들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스릴감을 주는 거였죠. 맞아요. 저는 이 흥분감에 중독이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언젠가는 끊어야 하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으니 이곳에 사연을 보내 넋두리를 해봅니다.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때는 제가 24살 때의 일인데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평범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하는 일이라곤 커피를 타주고 약간의 사무 정도였죠. 직장 동료들은 다행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라 저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딱히 없었어요. 특별히 저에게 찝쩍거리는 직원들도 없었고요. 비중이 큰 업무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는 월급 로팡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있다가 집을 갔는데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나 할 정도였죠. 그만큼 혼자 빈둥댈 시간이 많았다는 건데요. 상사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뺑기치는 법도 어느 정도 터득한 나였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업무를 보는 척 인터넷을 뒤적뒤적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띈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 문구였지만 그런 문구가 보일수록 사람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모임 이름이 야외에서 하는 사람들 같은 거 비슷한데 잘은 기억나지 않네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호기심에 눌러봤기 때문이었죠. 인터넷 카페 안은 엄청 쾌적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맛집을 간 걸 올리는 평범한 모임을 하는 카페 정도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카페 이름이 야외에서 하는 사람들인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는데 바로 백화점이나 백화점, 화장실 같은 곳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댓글에는 어머 너무 좋았겠다. 나도 저기서 했었는데 같은 뚱딴지 같은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더 이상은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카페에 가입하게 됐어요. 뭐 다를 건 없었고 평범한 일상을 올리거나 사람들이 올리는 게시물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해줬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카페에 들어온 지도 석 달이 넘었는데요. 사람들도 다 친절했고 무엇보다 남자 회원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관심을 못 받아봤던 저는 여기서라도 대리만족을 채우고 있었죠. 어느새 카페장 과도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혜미야, 너 언제 모임에 나올 거야? 너 카페 가입한 지도 3달이 넘었더라. 여기 회원들이 너 보고 싶어서 안달이야. 네가 가끔 올리는 사진 때문에. 혜미는 제 카페 닉네임이었는데요. 실명으로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해부미의 줄임말인 혜미라고 설정하게 됐어요. 카페 회장은 석 달이나 됐는데 모임에 나올 때도 되지 않냐고 묻더군요. 저는 여중여고를 나온 숙맥인지라 남자가 많은 곳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거부한 지는 꽤 됐었죠. 그리고 회원들의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가끔씩은 몸매를 자랑하는 글도 올렸어요. 카페 내에서 제 입지는 꽤나 좋았어요. 얼른 보고 싶다는 회원들도 있었고요. 여기까지 본다면 진짜 별 다를 거 없는 카페 모임이었죠. 결국 카페장과 회원들의 부름에 못 이겨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하지 않던 화장도 하고 옷도 조금 챙겨 입었어요. 워낙 소심한지라 정말 떨렸어요. 내 얼굴을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저는 얼굴에 자신은 없었죠. 하지만 몸매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 사진을 올릴 때도 얼굴은 잘라내고 상반신만 나온 사진을 올린 거였죠. 카페 회원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모임 장소였던 공공 술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카페 사진으로 올렸었던 검은 스타킹을 똑같이 입고 갔어요. 누군가 알아봐주길 바랬던 마음이었죠. 제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 있긴 했고요. 혹시 혜미님 아니세요? 저 박 대장이에요. 매일 댓글 달았는데 실제로 보니 완전 미인이신데요. 얼른 오세요. 지금 막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저를 알아봐주는 박 대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남자가 미리 나와서 자리를 알려줬어요. 목소리도 호쾌하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생각했죠. 테이블로 가니 카페장과 여자 1명, 그리고 박 대장 셋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 다른 카페 회원들도 와 있었는데 같은 테이블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혜미예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 애기가 들어왔네. 나이가 이렇게 어리면 나는 어떡해? 오빠, 그래도 오빠는 내가 좋지? 카페 연령대가 생각보다 높아 보였어요.
어림잡아 다들 30에서 40대였는데 제가 어린 걸 보자 카페장 옆에 있던 여자가 나를 견제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카페 온 거야? 요새 애들은 빨리 배우나? 여자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동호회에 들어왔으니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우리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다들 잘 마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대장 오빠도 잘 챙겨줬어요. 취할 것 같으면 더 안 마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호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다들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해야 할 텐데 많이 먹으면 오줌 마려워서 안 된다고 했죠. 뭘 해야 한다는 건지 몰랐지만 술 기운에 그냥 알겠어요. 하고 홀짝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가게 되는데요. 조금 먹었음에도 약간은 취기가 올라왔는지 어지러웠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줌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화장지로 닦고 나가려는 찰나에 화장실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려고 문고리에 올려놨던 손을 내리고는 잠시 기다렸죠. 그런데 그 이후로 여자가 한 명 들어왔어요. 아까 같이 술을 마셨던 그 여자였죠. 둘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지 친근한 대화를 나더라고요. 누나 보고 싶었는데 저 안 보고 싶었어요. 얘 봐라, 누나 꼬시는 거야. 보고는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랄까? 오늘 누나 한번 혼 좀 내줘야겠는데요. 둘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귓속말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았어요. 이윽고 둘은 내가 있는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뭔가 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중, 여고를 나왔던 저에게 이런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금까지 술을 같이 마셨던 언니가 외간 남자와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죠. 왜냐면 언니는 카페장이 남자친구처럼 보였었거든요.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애교를 떨어대는데 그걸 보고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였죠. 저는 화장실을 나가지도 못하고 변기 커버를 닫은 채로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이윽고 그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사진을 찍나 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누나 요새 좀 굶은 거 아니야? 카페장이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머, 얘 좀 봐. 놀리는 거니? 요새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뱃살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테크닉은 네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네. 둘은 한바탕 하고 나서도 태연하게 방금 그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점이 나빴다. 같은 감정평을 읊어댔죠. 그리고 옆에 누가 있어서 그런지 더 재밌네. 저 사람은 언제 나올까? 하고 웃으면서 화장실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리 한번 내지 않았는데 이미 제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들어온 거일 수도 있었죠. 옆에 누가 있는데 저렇게 대범하게 일을 저지르다니 묘한 흥분감이 생기더군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면 저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봐야 하겠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숙맥이었지만 알 건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얼굴이 뒷받침해주지 않아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물론 여중여고를 나온 탓일 수도 있겠지만 만날 친구들은 다 어디서 만나는지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제일 부러웠던 건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는 남자친구들이 있는 애들이었죠. 나는 언제 저런 풋풋한 연애를 하나 한 게 어느덧 10년이 넘었는데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남자는 만나본 적 없었지만 남자에 대해선 빠삭하다는 것. 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잡지나 영화 같은 걸 즐겨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남자들은 다들 잘생겼었고 현실에서 벗어나 달콤한 꿈을 주었어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저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24살이 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숨기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계단이나 주차장 사람들이 잘 오는 것 같은 곳에서 혼자 즐기는 거였는데요. 사람들이 올까봐 조마조마한 게 저에게는 이게 큰 기쁨이었어요. 가끔은 정말 들킬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재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왔죠. 오히려 들켰으면 하는 이상한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는 젊은 날의 객기였죠. 그러다가 들어간 게 이 카페였고 그날 화장실에서 다른 누군가와 하는 걸 숨죽여 들은 거였어요. 이 카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한, 그렇지만 방금 그런 걸 목격하고 나서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나 나도 하는 기대감까지 들었는데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자리로 돌아오자 아까 그 언니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오줌 싸는데 한 세월이다. 얘 젊어서 그런가 아님 오줌보가 큰 거 아니니?
아, 맥주를 많이 마셔서 저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얼마나 먹었다고 벌써 가니? 재밌는 건 이제 시작인데 너도 다 알고 온 거 아니니? 네? 어떤 걸요? 그 언니는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카페장이 한 번은 오라는 부탁에 온 거였고 별다른 의미는 없었죠. 뭐야? 얘 진짜 아무것도 몰라 하니 대장 오빠 설명 안 해줬어? 그러게 나는 딱히 설명 안 해줬는데 카페장이 설명 안 해줬나 봐. 어휴, 그 양반 또 여자 한 번 낚아보겠다고. 참, 내가 그럼 몹쓸 짓 한 거잖아. 또 나만 나쁜 년이지. 카페장 오면 혼 좀 내줘야겠다. 얘야, 너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면 아까 일은 다 잊고 가도 돼. 그런데 혹시 관심 있으면 남아 있어도 되고. 내가 한마디 하는데 재미는 있을 거야. 아까 화장실에서 들었지? 언니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온 저에게 가도 좋다고 하는데 이 모습에 나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 고민이 들 정도였어요. 원래라면 이상한 곳이니 뛰쳐나가야 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특이한 취향과 이 카페의 목적이 뭔가 부합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옆에 있던 대장 오빠도 그래, 나이도 어린데 여기 온 게 이상하긴 했어. 아가는 집에 갈 시간이네. 아니에요? 저 계속 있어 볼게요. 저도 아기는 아니거든요. 아기 취급하는 대장 오빠의 말에 저는 버럭 화를 내버렸죠. 남자들한테 여자 취급을 못 받는 것만큼 한스러운 일은 없었기에 애기 티를 벗고 싶어서 큰 소리를 내버렸어요. 아, 그게 아니라 저도 알 건 다 안다고요. 아, 그러니 그럼 후회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나쁜 짓은 안 하니까. 네, 알겠어요. 하고는 죄 없는 맥주잔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어느새 온 지도 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슬슬 술은 이만하면 됐다는 분위기였죠. 카페 회원들은 다들 이 차를 가자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 차는 노래방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장 오빠가 나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나랑 2차 가면 돼. 네? 둘이서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안 가나요? 우리 카페 규칙인데 이 2차는 꼭 남녀 둘이서만 가는 거야. 지금이라도 집 가도 돼. 아니에요. 갈게요. 이 차는 노래방인가요? 노래방보단 어둡고 사람이 적은 곳. 따라갈게요. 그렇게 저는 세상 무서운지도 모르고 대장 오빠를 따라가게 됐어요. 언제든지 집에 가도 된다는 대장 오빠의 믿음을 주는 목소리 때문이었죠. 대장 오빠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차로 꽤 먼 거리를 이동했거든요. 제가 벌벌 떨고 있자 대장 오빠는 손을 잡아주었어요. 손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다 왔어, 내릴래? 여기가 뭐 하는 곳인데요? 너무 어두운데 도착한 장소는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는 어두컴컴한 장소였어요. 내가 아직 어린애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없어서 아직 부끄러움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마음에 안 드니?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데요? 뭐야? 아까 그 언니가 한 거 본 거 아니었어? 지금 와서 간다고 하면 나도 섭섭하다. 네, 보긴 했는데 여기서요?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었어요. 처음 보는 남자하고 야외에서 한다니요. 정말? 그리고 저는 혼자서만 즐겨서 남자와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 처음인데. 뭐 처음이라고? 대장 오빠는 못 들은 걸 들은 것 마냥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처음 하는 애랑은 나도 하기 싫은데 그래, 다시 차에 타라. 아니에요. 저 해볼게요. 저도 밖에서 하는 건 적응이 됐거든요. 뭐야? 처음이라면서 밖에서 하는 걸 어떻게 적응한다는 거야? 아, 저 남자랑은 처음이고 혼자서는 밖에서 자주 했어서. 뭐야? 그럼 천천히 시작할게. 그렇게 시작했고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건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밝게 떠오른 달빛밖에 없었죠. 우리는 거사를 끝내고 다시 차에 탔어요. 처음 한 거 맞니? 처음이라서 살살하긴 했는데. 땀을 닦으면서 대장 오빠가 말했죠. 네. 처음 하긴 했어도 알기는 다 알거든요. 대장 오빠는 차로 저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저는 집에서 씻고 침대에 누웠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카페 들어갔어요. 드디어 그 사진들의 의미를 알게 됐죠. 아까 그 언니가 있던 화장실, 그리고 아까 대장 오빠와 한 가로수 아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곤 댓글로는 어휴 사람도 많은데 좋았겠다. 여름엔 가로수 아래가 최고지 같은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였죠. 그 사진의 주인공이 나였다는 사실에 더욱 기뻤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 모임에도 나가게 됐어요.
나가는 걸 멈춰야 했지만 사람들에게 들킬지도 모른다 하는 느낌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들켜버리고 싶다라는 미친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은 그때 그 언니와 했던 30대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대장 오빠보다 더 원하고 있었죠. 우리가 2차로 고른 장소는 백화점 피팅실 아니었어요. 직원이 볼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커튼 아래는 뚫려 있어서 그림자가 보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당황해서 여기는 좀 무리지 않을까? 해봤지만 남자는 저를 리드했어요. 우리는 거사를 치렀고 시작하니 주변 소리는 멎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둘만 존재하는 느낌이었죠. 일을 끝마친 뒤 남자는 말하더라고요. 너 카페에서 인기 장난 아니야. 대장 형이 너처럼 쫀득한 애는 없다더라. 계속 나올 거지? 안 그래도 카페 연령이 높아져서 젊은 사람이 궁했었거든. 모르겠어요. 오빠, 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직 고민돼요. 고민은 무슨, 우리도 다 생업도 있고 가끔 만나서 노는 건데 자기가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다음에도 보자. 오빠는 먼저 정리하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피팅룸에 앉아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봤는데 이게 웬걸, 거기에는 회사 직원이 있었어요. 오,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내요. 옷 사러 오셨어요. 아, 네. 옷 좀 구경하려고요. 저는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옷 구경 잘하세요. 저는 황급히 허벅지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걸 다 봐야 했죠. 혹시나 봤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그 쾌감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는 게 나 평생 못 끊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결국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아까 오빠가 해준 말처럼 자기가 재밌으면 된 거 아니냐는 말 맞아요. 저는 여중여고를 나와서 24살까지 남자 구경이라고는 못 해본 여자였는데 여기 오게 되면서 최고치로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안 나올 이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저와 취향이 비슷했어요. 바로 야외에서 하는 걸 즐긴다는 거였죠. 다들 몰래 이런 짓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타입이었어요. 저 또한 그런 편이었죠. 저는 늦게 입문했지만 더 빨리 크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그저 내 행복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 카페는 오로지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페였고 딱히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들 자기 직장이 있었고 오히려 매너도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면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도 있다는 거였지만요. 이 얼마나 모순인가요? 몰래 하는 걸 들키길 원하면서도 진짜 들키는 날엔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지금 너무 행복하지만 나중에 결혼하게 될 남자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